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용진입니다. 오늘 저는 특별한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이 민주진보 진영의 시민이라면 한 번쯤 뵙고 싶었을, 그리고 이분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었을 분입니다. 얼마 전 법원은요, 이경 전 민주당 부대변인이 보복 운전을 했다라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경 부대변인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공천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 수구 적폐 언론들의 저열하고 집요한 공격을 받기도 했죠. 이경 부대변인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 플랜카드까지 붙이면서 이 결백을 입증해줄 대리기사님을 찾아 나서게 됐는데요. 다행히 이 대리기사님을 찾아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급반전되는가 싶었는데요. 하지만 한 번 내려진 공천심사 배제 결정은 뒤집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주당 공천위 측은 이경 부대변인이 증거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이경 부대변인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도대체 이번 일이 어떻게 진행된 건지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한편에서는 민주당 공관위원회의 이 행태에 불만을 나타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바로 그 대리기사님을 모셨습니다. 문제가 된 그 상황, 말 그대로 보복 운전이 있었는지 아닌지, 혹은 정말 이 대리기사님이 그 문제 상황을 직접 겪으신 건지 이 내용을 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직접 들어보는 것보다 확실한 것은 없겠죠. 진실이라면 진실이 더욱더 명백해질 것이고요. 거짓이라면 지금이라도 거짓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를 사상의 자유시장이라고 표현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우수한 품질을 가진 상품은 자유시장에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듯이 진실은 자유시장에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옳던 그르던 그것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일단 공론장에 올라가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시민들이 듣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분 모셨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 대리기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제가 대리기사님이라고 호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함은 제가 나중에 따로 공개하도록 하고요. 대리운전 아주 오래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 업계에 계셨습니까? 네, 한 17년 정도 했습니다. 17년이요? 네네. 그러면 이 대리운전 업계 초기부터 시작을 하셨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 오래 했죠. 네, 요즘도 일하고 계시고요. 네, 어제도 했고, 오늘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생업으로 계속 이어오시는 그런 일이군요. 네네. 사실 이렇게 생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생업과 직결되는 이런 인터뷰가 조금 꺼려지지 않았을까, 고민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 되시지만 이 자리에 나와 주셨는데요. 뭐 특별하게 하시게 된 뭐 동기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도 제가, 힘들었던, 또 오해받았던, 또, 그래서, 진실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참 갈망하는 그런 전인데요. 그래서 참 진실은 밝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하고 오신 건지. 네, 불이익이 있을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제가 이제 며칠 있으면
60이 됩니다. 아, 예. 나이를 뭐 작은 나이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람이 살면서 오해를 받고 또 그런 오해 속에서 고통받는 저도 오해를 받고 고통도 받아보고 저도 제가 노숙자 생활까지도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실의 중요함을 알기 때문에요. 네. 제가 이렇게 용기를 내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사실관계부터 좀 정리를 해 볼게요. 지금 이경 전 부대변인, 민주당 부대변인의 차를 운전했기 때문에 이 일이 생긴 거잖아요. 운전하신 날짜가 언제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2021년도 11월 경으로 생각합니다. 네. 네, 그때 대선이 2020년도 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그냥 그 정도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11월 경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운전했는지는 뭐 기억하시겠죠? 네, 여의도에서 선유도역, 네. 네, 선유도역 근처까지 운전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 거리는 일단 아니네요. 그러니까 한 10분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될까요? 그보다도 네. 안 걸릴까요? 뭐 12, 3분? 네. 네, 그 정도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의도에서 출발을 하면은 뭐 여의교나 서울교 쪽으로 해서 그 노들길 정도로 들어가나요? 그렇게 해서 뭐 선유도 공원 쪽 양평 그 로탈인가요?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는 그쪽 길로 가시게 되죠. 네, 여의도에서 가게 되면은 서울교 지나서 우회전해서 노들길로 해서 여의 2교 지하도로 해서 양화대교 네. 남단 그게 이제 양평 사거리거든요. 네네네. 글로 해서 이제 선유도역으로 가는 그런 구간입니다. 네. 그럼 그 구간 중에 지금 현재 경찰이 문제 삼고 있는 경찰이 보복 운전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구간이 어디서 어디 정도 되는 건가요? 네, 그 구간이요. 서울교를 지나자마자 네. 우회전 하면은 거기가 노들길입니다. 네. 우회전해서 이제 서울 2교 지하도를 가야 되기 때문에 차선 변경을 해야 되죠. 네. 그 차선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그런 트러블이 생겼던 그런 부분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나와가지고 서울교를 지나서 노들길로 들어가는 게 우회전해서 노들길로 들어가는 뭐 그 구간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네네. 네. 그 구간이 사실 좀 조금 뭐라 그럴까 복잡한 구간은 아닌데 사고가 종종 나는 구간이기도 하죠. 노들길에서 오는 차들은 또 쌩쌩 달리기도 하고요. 네네. 거기가 여의 2교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속도가 많이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서울교에서 끝자락에서 이제 우회전해서 노들길 지집하면서 여의 2교를 타려면은 속도를 많이 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한 50km 정도 아마 4, 50km 정도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선을 변경하고 여의 2교 쪽으로 이제 차선 변경을 했죠. 근데 여의도에서 노량진에서 오는 차가 네. 그 서울교 지하도가 음폭 파여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거기가 속도가 제가 운전해봐도 속도가 뭐 100km 이상 저도 밟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의 2교 진입하는 과정에서 그 뒤에 과속으로 오던 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전조등도 켜고 크락션도 누르면서 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구간을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울교에서 노들길로 진입하는 그 구간이었고요. 그래서 네. 진입한 뒤에, 그러니까 진입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또 지하도로 이어져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그 지하도로 진입하기 위해서 차선 변경을 했는데, 네. 그 과정에서 뒤에 차가 약간 좀 트러블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네. 예. 과속으로 거기가 과속을 내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과속을 내고 오다가 움푹 파인 그렇죠. 도로이기 때문에 지하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죠. 그렇죠. 서울교 밑으로 해가지고. 네. 예. 그러다 이게 보니까 노들길 지하차도인가요? 아마 이름이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아마. 네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저를 발견하는 시점이 좀 늦게 발견하다 보니까 급브레이크를 밟고 그에 대한 이제 짜증 화를 냈던 그래서 크랙션 누르고 했는데 저는 저대로 정상적으로 갔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예. 또 차선을 한번 바꾸고 또 이제 1차선으로 들어가야지만이 양평 사거리로 해서 선유도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서울교에서 노들길로 들어가서 여의 2교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차선을 2차선으로 한번 바꾸고 네. 또 1차선으로 바로 또 바꿔야지만이 양평 사거리 이렇게 해서 선유도로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대리기사님께서는 그 양평을 가기 위해 그 양평 로타리를 가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진행을 하고 있었을 뿐인데 물론 뒤에 차 입장에서는 좀 짜증나는 상황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게 보복운전이라 보기는 어렵다. 그런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절대로 보복운전 할 생각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네. 그 도로가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람이 오해를 하고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잠시 그림을 제가 준비했는데 이게 서울교거든요. 그러니까 서울교에서 노들길로 이렇게 들어가는 곳이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서울교 밑으로 이렇게 노들길 지하차도가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쭉 진입을 해서 이렇게 양화대교 쪽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다음에 또 이제 지하차도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하차도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차선 변경을 했다. 네. 예, 본선에 진입해서 차선 1차선으로 진입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네네. 아마 그 상대방 운전자는 이렇게 노들길을 따라서 쭉 약간 과속을 하고 오시다가 예, 이렇게 그 합류 지점에서 이렇게 부딪히게 되니까 예, 조금 짜증이 났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분은 아마 차선을 변경을 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볼 때는 지금 선생님이 운전하신 이 차가 앞을 가로막는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기는 있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보복 운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드는데 당시 속도가 어느 정도였나요? 속도가 여의 2교 지하차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속도를 거기가 많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40-50km 정도 일단 진입하는 과정에서는 40-50km 정도 진입한 것 같고 네. 그러니까 한 50-60km 정도로 이제 들어가서 달린 것 같습니다. 네. 보통 그러니까 이제 본선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진입로를 따라 들어가다 보면 아무래도 속도가 빠를 수가 없죠. 네. 근데 이제 본선에서 달리던 차는 빠르게 속도로 들어오니까 이제 그 접속 부분에서 합류 지점에서 약간의 좀 사실 이런저런 트러블이 있는 경우는 자주 있어요. 네네. 예, 그러니까 아마 그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이게 문제가 될 것이다. 특히 보복운전이다라고 보고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전혀 생각도 못 했고요. 우리가 평상시에 운전하다 봐도 차선 변경은 자주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오해가 있었다 한다면은 본선으로 진입하는 2차선으로 진입을 하고 또 2차선에서 양평 사거리로 나가기 위해 가지고는
1차선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연속으로 2차선 들어갔다가 1차선 들어가는 과정에서 뒤에 오던 차와 노선이 같이 엉키다 보니까 엉켰겠네. 진행 방향이 엉켰겠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는 오해를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가령 보복 운전이라면은 창문이라도 열고 큰 소리라도 치던가 네. 뭐 그런 것이 있어도 보복 운전이 될까 말까 하는데 네. 무슨 뭐 창문 연 것도 없고 그냥 크래시어 몇 번 누르고 전조도 몇 번 킨 거 그에 대한 부분을 보고 뭐 그럴 수도 있고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상대방 차가 크락션 누르고 이제 장양등 켜고 했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거기에 다 선생님이 다른 대응을 하신 거는 아니고요. 예 다른 대응 뭐 할 것도 없고 단지 그냥 뭐 가던 길 계속 가신 거군요, 그러니까. 저는 정상적인 부분으로 갔는데 뒤에서 오해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당시로는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잊어버리고 지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요 전혀 뭐 문제가 될 수 있는 전혀 생각을 안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됐구나라는 걸 언제 아셨나요? 네,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이런 상황이 있다 하는 이경 대변인의 그런 상황을 언론을 통해서 들었을 때 저거 내가 운전한 건데 하고 하는 정도로 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도 밤에 새벽에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낮에 시간을 내리기가 참 힘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정도만 알고 지나갔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 이경 부대변인 얘기를 보도하기 전까지는 이게 문제가 됐다는 것도 모르고 계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전혀 몰랐죠. 예. 근데 언론에서 보도가 됐다고 하더라도, 저게 내가 운전한 거야라고 이렇게 언뜻 금방 생각이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게 생각이 나시던가요? 그러니까 여성분이고 네. 여의도에서 선유도역 가는 그 동선이 제가 운전했던 기억이고 또 그 지점에서 보복 운전했다는 그 지점에서 제가 그렇게 트러블이 생겼던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무슨 트러블도 사실 아니죠. 그렇죠. 뭐 운전하다 보면은 흔히 있는 건데 전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뭐 그냥 그 정도만 알고 있어 제가 했구나 정도만 그냥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대응을 안 했기 때문에 트러블이라고 할 것도 없고 뒤에 차가 짜증을 냈다. 뭐 이 정도. 근데 나는 그냥 참고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네요. 그 정도죠. 예.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언론에서 보도되는 거 보고, 저거 난 거 같은데? 라고 생각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예. 근데 그때는 이제 그 이동한 동선, 그 다음에 여의도에서 여성을 태웠다. 뭐 이런 것들이 떠올랐다는 말씀이신데, 네네. 뭐 외모라든지 이런 게 특징적인 게 혹시 기억나거나 그러시진 않으셨던가요? 저희는 뭐, 저녁에 어두운 밤에 운전하다 보니까 또 손님들한테 일일이 뭐 얼굴을 보고 기억하고 그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단지 여성이냐 남성이냐 또 이제 그 정도만 이제 보지 자세히 뭐 보이지도 않고요. 어두운 데가 보이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태웠던 사람이 이경이구나라고 아신 것도 그러면 그때 언론 보도를 보고 아신 거군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지금 말씀을 이제 그 종합을 해보면 일단 처음에 그 보도 내용을 보고도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다. 일단 저기 생계가 먼저 급하니까 이제 그거부터 먼저 신경을 쓰셨다는 거고 연락을 먼저 하신 것 같지는 않던데 나중에 결국에 그 이경 부대변인 측에 먼저 연락을 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연락을 하시려고 이렇게 마음 먹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마음을 바꾸신 건데 마음 바꾸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예, 제가 여의도 국회의사당 차를 몰고 지나가는데 현수막을 보게 됐어요. 아, 현수막을 그래서, 보셨군요. 네, 현수막을 보고 현수막까지 붙였네. 그래서 대리기사를 이렇게 찾는다는 현수막을 제가 보고 무슨 심각한 정말 심각한 일이 좀 심각한가 보다. 뭐 그렇게 하고 이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제가 교회를 다니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인데 그러면 이런 공경에 처해 있는 분이라면은 내가 진실을 밝혀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기도를 많이 했죠. 네. 그래서 그런 공경에 빠졌다 한다면 내가 진실을 밝힐 수 있다 한다면 밝혀야 되겠다 해서 용기를 내서 제가 민주당사하고 국회의원 몇 분한테 전화를 했죠. 그러니까 일단 종교적인 이유가 가장 컸군요. 사실 이런 문제가 끼어든다는 게 상당히 귀찮을 수도 있거든요. 뭐 불이익,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이익이 아니라도 상당히 귀찮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이게 종교의 힘으로 일단 그것을 극복하기로 하셨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연락처는 어떻게 확보를 하셨던가요? 이경 부대변인의 연락처를 처음에는 모르셨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민주당사에 네. 전화를 했죠. 전화를 했는데 전화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번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가 마음을 먹었는데 마음이 또 바뀔까봐. 그렇죠. 네, 바뀔까봐 전화를 한 10번을 한 것 같아요. 음. 그래도 연락이 안 닿더라고요. 원체 민주당 그 당사가 뭐 많은 사람들이 전화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포털 보고 네. 민주당 의원 몇 분에게 전화를 드렸죠. 아,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대리운전을 한 사람인데 연락을 이경 대변인이 저를 찾는 것 같다. 저한테 연락 달라고 하라고 하고 제가 그러면 꽤 여러 차례 전화 연락을 취하셨겠군요. 아까 10차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상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제 마음 바뀌기 전에 마음 바뀌기 전에 네. 이 연락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전화를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연락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번 일 때문에 사실 곤란한 입장이 되실 수도 있거든요. 뭐 처벌 뭐 크게는 아니겠으나 뭐 작게는 소소하게 벌금형이라든지 또는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 결백을 밝히는데 상당히 귀찮은 과정이 지금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괜한 오해나 의심을 받을 수도 있는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저도 사업에 부도도 나고 아픔도 있고 또 오해도 받고 또 그런 고통도 받아봤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이제 60을 가까이 합니다.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진실은 또 오해받는 것만큼 더 고통스럽고 괴로운 게 없거든요. 네. 그걸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용기를 낸 것은 정말 진실은 또 왜곡된 잘못된 거에 의해서 고통받는 것만큼 더 힘든 것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죽을 때 뭐 돈 가져갑니까?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그러면은 그것까지도 제가 감당 뭐 할 수도 또 진실을 위해서는 당연히 감당해야 되겠죠. 네. 그거에 대해서 뭐 개의치 않습니다. 네. 앞으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인터뷰 요청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언론 인터뷰 요청도 받아들이실 수 있으신지요? 근데 저는 뭐 제가 저의 진실을 얘기하는 거니까 언제나 이 말은 똑같을 것이고 누가 어디서 어떠한 사람이 뭐 판사가 물어볼지언정 저는 제가 했던 또 사실만 네. 진실은 언제든지 말할 자신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참 용기 있는 시간 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질문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잘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 여러 가지 좀 곤란한 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지금 가졌던 이 마음 계속 변치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